최근 들어서는 코카인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드라마를 이제 봤으니까 네. 거기에 첫 대사가 그거예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카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예. 작은 나라인데 제일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코카인을 요즘에는 이제 재배하는 것도 좀 늘어나는데 네. 주로 뭐냐면은 이제 중간 정류장이에요. 콜롬비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에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리남에서 북쪽으로 쫙 카리브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 나오는 거죠. 그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옆으로 쭉 쭉 가면은 가면 유럽이 나오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마약 제일 많이 하는 두 시장이 거기인데 그 두 시장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북쪽으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결정하는 곳이 이제 이곳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 최준영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다들 보시는 것처럼 네. 예, 우리 정프로님 아닌 다른 분이 하겠습니다. 아, 정프로님이 쉬시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네요. 예, 정프로님께서 네. 갑자기 휴가를 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한 아, 그래요?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이지선이고 3프로에서는 주린이로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주린이 아니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저의 손에는 더 이상 복구가 안 됩니다. 아이고야, 요즘에 또 장이 많이 안 좋은데. 네. 예, 그러시군요. 야, 그래서 정프로님이 쉬시니까 네. 저한테 요거 오늘 네. 한번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네, 연락을 네. 주셨는데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주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저도 뭐 이제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주제에 한번 묻어가려고 아, 네네. 예,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나라는 새로운 나라. 제가 튀르키예 쭉 진행을 하다가 네. 오늘은 한번 새로운 나라 잠깐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수리남입니다. 수리남. 아, 수리남. 저는 무슨 뭐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나요? 뭐 고치는 네. 수리남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뭐 수리남 반대말 아시죠? 그러면 뭔가요? 고장료. 아, 뭐 고장. 아, 고장요. 예, 수리의 반대는 고장. 아, 예. 네.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와서 보고 계신가요? 아, 저 보고 왔습니다. 아, 보고 오셨어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아직 이제 시작만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네. 사실 저 이거 보고 이 드라마 이제 나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되게 야, 이게 정말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예, 이게 원래 실화잖아요. 뭐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조봉행인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실제로 이제 이 벌였던 행각을 네. 예,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거죠. 여기 조봉행 씨가 거기서 목사로 나오는 예, 그분 맞죠? 예,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 이 조봉행 씨 이야기는 한 10년쯤 전에 이제 월간 중앙인가 제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야, 스릴 넘친다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싶었는데 네.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영화화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그때 그 마약 운반책으로 이제 포섭이 됐다가 잡혀가지고 고생을 하셨던 분 이야기도 한번 영화로 된 적이 있어요. 뭐 집으로 가는 길인가? 아, 네네, 알입니다. 네. 사실 수리남 이 드라마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 줄 알겠구나. 아프리카. 예. 아, 사실 저는 수리남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왔거든요. 예. 근데 많이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왠지 수리남 그러면 딱 이름이 느낌이 왠지 이제 아프리카에 있을 것 같잖아요. 잘 네. 모르면 아프리카에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맞아, 되잖아요. 맞아. 예. 예. 근데 이제 남미에 있어요. 저는 이 수리남 얘기 들었을 때 예. 주위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수리남이라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사람. 예. 절반은 들어봤고 절반은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못 들어보신 분들도 꽤 그렇죠. 있던 것 아예 같은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죠. 저 네. 같은 경우는 이 수리남이란 나라가 이제 남미에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수리남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제 들어본 거는 한 10년쯤 됐겠다. 2011년인가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대사님이 이제 저녁을 한번 사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직원 한 분이 좀 늦게 왔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수리남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다. 그래서 수리남 대사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거기서 뭐 사람도 얼마 없고 조그만 데라 가지고 저희가 네네. 같이 합니다. 어. 수리남은 베네수엘라에서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수리남 옆에 있는 나라들이 또 뭐 있더라? 막 해서 그 당시 이제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분들께서 이제 막 해서 10년 전에 배운 거를 이제 오늘 써먹습니다. 네, 10년 전 기억을 끌어올려서 예. 저 궁금한 게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수리남 자체 일단 그때 이제 드라마 내용상으로는 일할 사람도 없고 네.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맞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오늘 주제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그 핵심이 이제 거기에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남 어딨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남미 대륙
남미 대륙은 우리가 생각하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 네,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길쭉한 뭐 칠레, 네, 뭐 페루 이 정도 네. 이제 기억을 하시죠. 네,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나라들은 다 이제 남쪽에 남미 대륙 남쪽에 있고 네, 남미 대륙 북쪽에 있는 나라가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동쪽에 수리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네.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 이름이 비슷한 나라들이 주변에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리남 서쪽에는 가이아나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리남 동쪽에는 프랑스령 기아나. 기아나, 네네. 예. 그래서 이 프랑스령 기아나는 이제 저처럼 좀 나이를 먹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불령 기아나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프랑스를 한자로 쓰면 불자로 불령. 쓰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프랑스의 네, 식민지죠. 네. 예, 프랑스 땅이에요. 그래서 불령 기아나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요즘 친구들 중에 지리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프렌치 기아나. 프렌치라고 붙이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수리남이라는 나라하고 베네수엘라 사이에 이제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네. 수리남이라는 나라 동쪽에 이제 프랑스령 기아나, 불령 기아나가 있다. 그래서 이 프랑스령 기아나는 보통 이제 가끔 우리나라 뉴스에 등장해요. 네. 언제 등장하냐면은 우리나라 무슨 인공위성이 이제 유럽 그 아리안 로켓을 타고 이제 우주에 올라갑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이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 우주센터가 이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이제 프랑스령 기아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서쪽에는 가이아나, 네. 동쪽에는 그러면은 불령 기아나가 있고 네. 북쪽에는 이제 카리브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남쪽에는 뭐가 있지? 지도를 보시면 네. 난데없는 브라질이 나타납니다. 어. 예, 브라질은 저 남쪽 남미 대륙 조금 남쪽에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아나는 남미 대륙 북쪽에 있는데 바로 남쪽이 이제 브라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원체 이제 거대한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는 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얼마 정도로 작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네. 16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6배. 네,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네. 이제 남미에선 제일 작은 나라죠. 전체 인구는 60만 명이 좀 안 돼요. 60만 명이면 예, 6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구 하나가 보통 한 40만 네. 정도 되니까 이제 구 한 개 반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정도죠. 예, 되게 작다 하죠.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근데 면적은 큰데 왜 이렇게 적게 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남쪽 지역 상당수가 네. 이제 정글이에요. 숲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주로 북쪽 해안변, 예, 되게 작다 하죠.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근데 면적은 큰데 왜 이렇게 적게 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남쪽 지역 상당수가 네. 이제 정글이에요. 숲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주로 북쪽 해안변에 네. 이제 몰려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지역들 보면 이제 그 중앙에 있는 거대한 땅들은 비어 있고 남쪽에 이제 몰려 있는 특정 해안가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수리남의 수도는 이제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제 찾아봤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찾아봤는데 수리남이라는 나라 이름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을 가리키는 예, 종족을 딴 이제 이 수리넨이라는 인디언 남미의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네. 그 원주민 명칭에서 따왔다고 해요. 그렇구나. 예, 수리넨 그러다 수리남이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수리남의 반대말은 고장녀 이게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넷플릭스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워 보이는 이제 그런 나라죠. 보면. 네. 예, 더워 보이는 나라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덜 더워요. 온도가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평균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30도, 28도 뭐 이 정도 되는데 네.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여름하고 겨울하고 거의 온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선선할 때랑 제일 더울 때랑 차이가 3도? 그 정도밖에 안 예, 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온도가 이제 비슷한 이제 열대성 이제 기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비도 많이 오겠네요. 비가 이제 우기가 이제 12월부터 2월, 그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가 우기고 네. 나머지는 이제 건기. 그래서 뭐 강우량이 한 2,000mm 정도 되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많이 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덥고 비 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습하고 햇빛 쨍쨍인 네.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 많이 오고 햇빛 네. 쨍쨍이면 농사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농사가 꽤 잘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아마존강, 네. 이제 아마존 거대한 네. 아마존강의 지류가 이제 또
그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아마존강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물질들이 쌓이고 쌓인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해안가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해안 길이는 한 360km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습지예요. 습지다 보니까 되게 토양이 이제 비옥해서 옛날서부터 이제 농사를 사람들이 많이 짓던 이제 이런 네네. 곳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안가는 당연히 낮을 거고 남쪽으로 갈수록 이제 왜 사람이 안 사냐면 이제 점점 지형이 네네. 이제 복잡해지면서 그 열대우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글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은 한 1230m 정도 되니까 1230m. 예, 별로 뭐 산에 올라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세요? 네. 아,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그렇죠. 고생을 왜 하냐. 그렇죠. 예, 나이 들면 또 좋아져요. 근데 아, 그럴까? 예, 최고 고도는 이제 1230m니까 나라가 뭐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은 아닌 거고요. 이 나라의 이제 특징은 이제 산림, 숲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림이 이제 국토 전체 면적의 뭐 통계에 따라 좀 달라요. 90%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뭐 95%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위성 영상으로 보면 완벽하게 숲으로 이제 쫙 둘러싸여 있고 네. 해안가 조금 이제 사람 사는 동네가 점처럼 이제 몇 개 있는. 아까 비옥한 데는 아주 적고 예. 다 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해안가에 몰려 사는 해안가에 몰려 사는 예, 네.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뭐 대한민국도 산이 많잖아요. 네. 국토 면적의 70%가 산이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이제 훨씬 이제 숲으로 많이 둘러싸인 나라들이 네. 이렇게 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리남 같은 경우가 한 90%에서 95% 정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불령 기아나, 프렌치 기아나 같은 경우는 99%가 야. 예, 숲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숲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열대우림이니까. 예, 정글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신기한 동물들도 되게 많이 살아가지고 이제 대규모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푸른 독화살, 뭐 개구리 뭐 이런 네네. 예,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긴 예, 야릇하게 생긴 친구들도 되게 많이 살고 그래서 네. 생태학, 뭐 환경 보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아,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풍토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 드라마 보니까 네. 언어가 좀 신기하던데요. 네, 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어가 대부분이에요. 네, 스페인. 원래 다 스페인 땅, 포르투갈 네. 땅이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스페인. 이렇게 이제 보통 쓰는데 네. 수리남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이제 네덜란드어를 써요.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어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어가 따로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A자가 두 개씩 연달아 붙어 나오네. 뭔가 독일어하고 비슷한데 영어랑 비슷한데 좀 이상해 보여. 이러면 이제 네덜란드어라고 되는데 네네. 네덜란드어가 이제 공용어예요. 네덜란드어가 한 번도 예, 들어본 적도 없는 들어본 것 적이 같아요. 없죠. 네. 네덜란드 분들은 영어 정말 잘해요. 어.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제가 벌써 꽤 오래됐다. 한 2000년대 중반쯤에 네. 중반은 아니고 2000년대 초반 거의 20년쯤 됐구나. 네덜란드 정말 시골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시골에 왜 갔냐면은 우리나라 그 국사 시간에 하멜 표류기 들어보셨어요? 하멜이 들어왔죠. 들어봤죠. 네. 하멜 고향을 한번 갔어요. 오. 네, 그 이제 제주도에 지금도 이제 그 해안가에 보면은 이제 배 이렇게 하멜 타고 왔던 배를 복원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제 그 근처 이제 관광지 뭐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볼 사업을 한다고 이제 제주도 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정말 촌이에요. 그 어. 네덜란드에서 이제 아주 시골 동네인데 네. 그 거기 갔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거기 있는 이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한 중학교 초반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동양 사람들을 실물로 본 게 처음인 거예요. 어머. 예. 그래요? 대도시에는 뭐 당연히 막 다 섞여 사는데 네네.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가? 뭐 이제 말을 걸어보는데 이 친구들이 영어, 독일어, 불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했더니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그 외국 드라마 이런 걸 더빙이나 자막 없이 그냥 틀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뭐 독일도 붙어 있고 뭐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고 어릴 때부터 잘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예. 또 배우기도 쉽겠죠. 예, 아무래도 쉽죠. 비슷하니까, 예. 저희가 이 영어 배운다고 고생하는 거하고는 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네. 이 수리남은 네덜란드어를 쓰는 나라다. 독특한 네덜란드. 나라다. 예, 그래서 그러면 남미에서 네덜란드 쓰는 나라가 또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혼자 유일하게 혼자 네덜란드어를- 유일하게 쓰는 이유는 이제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덜란드가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옆쪽에 있는 이제 기아나 말고 네. 가이아나는 또 영어를 써요.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스페인어
네. 쓰는데 여기만 독특하게 영어 쓰는 나라, 네덜란드 쓰는 나라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되게 다양한 인종들이 산다. 네. 민족들이 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기는. 통계를 보면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아프리카계 종족이 제일 많습니다. 한 37%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서부터 이 수리남으로 바로 온 게 아니고 이 옛날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이제 브라질에 왔다가 네. 탈출한 거죠. 탈출해서 이제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한 전체의 인구의 한 37%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27%는 이제 인도. 인도? 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네. 영국이 예전에 인도를 네. 이제 점령을 했었죠. 식민지로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의외로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만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그래도 손발 노릇은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말도 좀 통하고, 네네. 내가 말하면 뭔지 알아먹고,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 열심히 갈구고, 네. 이제 이럴 친구들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인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진출하는 곳에 인도 사람들은 항상 네. 같이 이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여기는 원래 네덜란드 땅이었다며 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국도 한때 이제 발을 들여놨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둘이서 티격태격을 하다 보니까 인도계.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가이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27%는 인도계. 그다음에 한 15% 정도는 이제 이런 사람들끼리 막 섞여가지고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혼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되는 경우도 있고. 재밌는 건 또 14% 정도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바. 오. 예, 자바섬 출신이에요. 네. 예, 자바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가 예전에 이 인도네시아나 이쪽 지역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왔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 드라마와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또 중국. 중국은 또 어떻게 예. 갔나요? 중국계가 한 7.3% 정도 되는데 네. 중국계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넘어왔어요. 한 번에 이제 우르르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옛날에 이제 노예들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노예제를 없애겠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노예 대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리를 하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중국이. 예, 정말 저렴한 인건비로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네. 19세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19세기 때부터 이 수리남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처음 한번 들어봤다가 그 다음에 20세기가 돼서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주로 이제 홍콩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다시 한번 이제 오.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던 중국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지역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네. 들어서 다시 또 중국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이 수리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숲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숲이 많으면 나무가 많겠죠? 좋은 나무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목재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광물 자원도 묻혀 있기 때문에 중국이 1990년대부터 해외에서 이제 그런 걸 개발하려고 이제 이 지역까지 왔던 거죠. 아, 이제 드디어 풀렸어요. 드라마에 보면 네. 왜 저렇게 중국인들이 많나. 그래서 중국인 전체 비율은 한 7% 정도인데 네. 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영향력은 이제 매우 강합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당시에 유엔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홍콩을 이제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네. 보안법을 가지고 막 충돌하고 시위하고 되게 거세게 이제 항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유엔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게 잘 됐다 못했다 막 논쟁을 벌이는데 이거를 중국을 지지한 한 50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남이었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영향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리남 대통령이 이제 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이랑 또 정상회담도 할 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조상들이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몇 차례 오다 보니까 네. 이제 말도 바뀌어요. 중국 사람의 말이요? 예, 처음에 온 사람들은 광둥어. 지금 이제 홍콩이나 이제 이쪽 남쪽에 있는 우리가 완전 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꽝뚱어를 쓰던 이 사람들이 오다가 1990년대 이후로 온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북경 지역 보통어라고 네. 하는 이제 현지 표준 이제 중국어를 쓰는. 네.
그래서 7% 인구 60만의 7%면 몇 명이에요? 보면은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수리남에는 중국어 방송도 있고, 아, 복잡하겠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 영향력이 매우 크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또 50년대, 60년대 이 수리남으로 왔던 사람들은 네. 이제 수리남에서 좀 있다가 아유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다시 이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수리남 독립시켜주고 뭐 그다음에 이제 올 사람들은 와라. 네. 그래서 이제 꽤 문을 넓게 열어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난 유럽에 가서 살래.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1960년대에 수리남을 거쳐서 이제 네덜란드로 간 중국인들도 꽤 많아요. 오. 그래서 이제 그때 갔던 분들이 이제 네덜란드에 자리를 잡고 뭐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시장님도 하고 의원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리남으로. 이 수리남에서 요즘에 금광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금을 찾아서 이제 수리남하고 뭐 브라질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복잡하죠. 예, 아프리카 노예로 왔던 이제 그 후손들, 흑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중국인, 자바인, 이 조그마한 나라에 네. 이렇게 많은 그리고 홍어 찾으러 간 한국인까지. 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종교도 되게 복잡해서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네. 힌두교도 한 22%, 이슬람교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 같으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이제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까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물건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고 영화 만들어 팔고 뭐 그러는데 네. 이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삽니다. 땅은 넓고 뭐 인구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농사 좀만 지어도 먹고 사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토지의 한 1% 정도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머지 다 밀림이니까. 근데 그 1% 중에서도 한 절반. 그러니까 전체 국토의 한 0.5% 정도만 이제 농사를 지어요. 예. 근데 주로 뭐 키우냐면 쌀. 쌀. 예. 쌀은 아시아 사람들만 먹는다 이렇게 네. 생각들 그렇게 이제 아시는데 쌀은 뭐 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먹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쌀 많이 먹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거기 밀가루 먹지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 이탈리아. 네. 이때 쌀 먹어요. 리조또 드시잖아요. 저는 쌀 없으면 안 아, 되거든요. 그러세요? 괜찮네. 여기 놀러 가보더니 수리남. 네. 그래서 여기는 쌀을 이제 잘 돼요. 날씨가 뜨거워서 네. 원래 이제 열대작물이니까 쌀이 그래서 이제 이기작 아, 1년 그렇겠다. 2번 네. 예, 재배하고 뭐 바나나, 감귤, 코코넛, 뭐 야자유, 설탕, 커피 이런 거 이제 많이 재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 목재를 잘 수출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마땅히 이제 그러한 산업이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좋은 목재를 싸구려 합판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네. 사실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들은 이제 광물 자원이었어요. 광물, 금 말고도 또 금 많나 말고. 보죠? 예, 이 나라를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먹여 살리던 것들은 네. 이제 보크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보크사이트. 예, 알루미늄 원료예요. 예. 이 나라에 이제 1916년부터 이제 채굴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알코아사가 이제 철수를 했으니까 한 100년 동안 이제 보크사이트 캐가지고 먹고 살았던. 다 캐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왜 철수했나? 사실 저도 이제 이 알코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꽤 재미를 아, 봤었는데. 그래요? 네. 코드명이 AA라서 외우기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다 캐서 다 캐가지고. 예, 100년 정도 캐고 나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둘러싸고 이제 또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거나 한 보크사이트를 먹고 살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크롬, 구리, 구리. 다이아몬드, 뭐 철도 나고 망간, 니켈, 뭐 주석 여러 가지 많이 나요. 오. 근데 아직 개발이 이제 잘 안 돼 있는 그리고 석유도 납니다. 이거 괜찮은 땅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옆 나라 제가 이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예전에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옆 나라 이제 그 가이아나가 석유 대박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옆 나라니까 네. 석유가 좀 나와요. 그래서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가이아나랑 붙어 있는 요 바닷가 쪽을 이제 탐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그래서 아까 이제 보크사이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이 알코아라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억하실 분들이 꽤 많지만 세계적인 알루미늄 이제 회사예요. 이 1915년인가에 이제 어떤 유럽인이 이 수리남 지역에서 보크사이트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냈는데 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알코아가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100년 동안 이제 활동을 이제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활용 하잖아요. 재활용 캔 이제 막 분리수거하잖아요. 네네. 분리수거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요즘엔 철캔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철이요? 예, 근데 사실은 알루미늄 캔이 제일 이제 그 재활용할 때는 돈이 됩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그럼 할 때는 네.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녹여가지고 우리가 마시면 맥주캔 뭐 네. 이런 거 녹여가지고 다시 뭐 딴 걸 만들기 되게 좋은데 처음에 보크사이트에서 이제 알루미늄 만들 때는 네.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코아 같은 경우가 이 나라에서 이 보크사이트를 캐면서 필요한 전기를 만들려고 또 네. 큰 댐도 하나 같이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수리남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코아가 가니까 아니 그러면 그 댐은 누가 관리하냐고. 기계는 누가 관리하냐고. 네. 그러니까 알코아는 나 알 바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싸놓은 똥은 네가 치우고 가야지. 라고 해서 뭐 돈을 내놔라 마라 뭐 한참 갈등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알코아 같은 이제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수리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괴로운 상황인 거죠. 그 100년 동안 수리남도 이득을 봤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크사이트 팔아가지고 뭐 전체 GDP의 한 15%, 수출의 70%가 예 그거 하나로 이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코올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 사람들한테 밥 팔고 네. 이러면 이제 됐던 건데 이제 그게 없어진 상황인 거죠. 네. 이 참 또 아이러니하죠. 이 수리남하고 네덜란드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이 미래는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긴 꽤 친밀해요. 아, 친밀해요? 네, 친밀한 관계인데 네.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면 네덜란드 이 바보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왜죠? 예, 자관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네. 여기는 이제 16세기경부터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영국, 뭐 스페인, 뭐 그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탐험도 하고 가고 네. 여기 뭐 아까 말한 수리넨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게 아셨는데 네. 17세기경부터 영국 사람들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보니까 땅이 좋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탕, 사탕수수 이런 거 키워서 팔면 돈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단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영국과 네덜란드는 유럽 역사에서 보면 라이벌이에요. 요즘에는 뭐 축구만 이제 라이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쟁도 여러 번 했었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갈등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사실 대영 제국이 만들어진 건데 네. 여러 번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제 2차 이제 영란 전쟁이라고 하는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 있었어요. 1667년에 이제 둘이 전쟁을 해서 네. 수리남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우리 거야. 영국 너희들 이제 너 나가. 근데 이 두 나라가 뭐 수리남에서만 싸운 게 아니고 여기저기 뭐 이를테면 지금의 미국 북미 대륙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남미 대륙에서 싸우고 네.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도 싸우고 네.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요. 자, 우리 이제 정리하자. 여기는 이제 너 땅 내 땅 나누자. 싸우지 말자. 네. 라고 해서 이 네덜란드가 가져갔던 게 수리남. 수리남. 그 다음에 저 인도네시아 지금 조그마한 섬인 룬섬이라고 있어요. 룬섬. 네, 아주 조그마한 섬. 지도에서 찾아보려면 정말 힘든 섬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제 아싸를 외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겼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룬섬 같은 경우는 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료, 육두구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던 정말 네. 보물섬이었어요. 네. 그리고 수리남은 당시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사탕수수나 코코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네네. 짭짤한 이런 것들을 알짜를 챙겼다라고 생각하는 알짜를 거죠. 챙겼는데 왜 네덜란드 그다음에 바보 이제 같겠죠? 영국은 뭘 챙겼냐면은 그 전까지 이제 그 영국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금의 미국 동해안 지역을 가져갑니다. 어디냐면 어디죠? 지금의 뉴욕을 가져가요. 아, 그래요. 예. 뉴욕. 뉴욕이 이제 옛날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영국 사람들 살고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있다가 결국 이때서부터 이제 영국 걸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네. 뉴욕이 됐죠, 이름이. 네, 뉴욕. 예. 그러니까 이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이 지금의 뉴욕하고 맞바꾼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참 정말 바보 같은 이제 거래를 했는데 당시로서는 짭짤한 이제 거래였다. 당시로서는 네.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수리남이 이제 네덜란드 영토가 되면서 네.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돼서 네. 이제 커피,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을 키워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이 수리남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에 많이 살아요. 얼마나 많이 사냐면은 지금 수리남 인구가 아까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수리남 사람들이 35만 명 정도 돼요. 아유. 그 실제로 뭔가 이제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뭐 아니면 직업을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 우연히 뭐 해서 간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뭐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 한 35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자기들 네. 타운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남아 있는 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이 나라는 그 차가 좌측 통행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네덜란드 가보면 우측 통행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요? 이게 또 이제 신기한 게 네덜란드가 원래는 좌측 통행을 하다가 바꿨어요. 바꿨어요? 예. 근데 바꿨는데 식민지는 그냥 그대로 이제 놔뒀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좌측 통행이 이제 됐던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야구 남자들은 야구 좋아하니까 네. 야구 보다 보면 국제 대회가 야구는 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뭐 맨날 하는 나라들끼리 하는데 네. 국제 대회를 해보면 네덜란드 팀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네. 네덜란드는 유럽에 있으니까 축구 잘하는 나라인데 네. 야구는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카리브해에 네덜란드가 점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영토가 있어요. 카리브해는 베네수엘라 위쪽부터 쿠바에 이르는 그쪽 섬 지역이 카리브해인데 네. 여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 영향이다 보니까 야구를 좋아하죠. 근데 국적은 네덜란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팀으로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꽤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옛날에 배웠었는데 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리브해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섬 해놓고 가로 펴놓고 네 이렇게 표시는 네덜란드 땅이다. 아. 예,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땅을 이제 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954년 이후에는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자치 너희들 알아서 다 해. 외교 국방 빼고 나면 니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고 다 해라라는 자치권을 이제 주는 섬들이 6개인데 6개가 또 모여 있지도 않아요. 한 2개 정도는 이 베네수엘라 근처에 바싹 붙어 있고 네. 나머지는 또 저 위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6개 섬들 사이에 이제 의견 대립이 자꾸 생겨요. 뭐 네. 누구는 석유 팔아서 사는 나라도 있고 누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정리를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독립할 놈은 독립하고 들어올 놈은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할지 니들이 정해라. 6개 섬 중에서 한 4개인가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왕국이잖아요. 네. 왕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왕국의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편입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섬들은 또 우리는 아예 그냥 행정 체계 완전히 네덜란드 땅으로 되겠다. 네네.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이제 돼서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라는 표현은 쓰진 않는데 네. 어떻든 간에 현재도 네덜란드는 이 카리브해 영향력을 가진 땅들이 이제 있는 거죠. 아, 네. 그 드라마 보면 야구 얘기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요거랑 약간 예, 연관이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러니까 수리남 하면은 네덜란드. 근데 그 앞에 있는 섬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야구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리남은 넷플릭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 잘 사는 나라 같지는 않죠, 보면. 네. 생각보다 통계로 보면 정말 못 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1인당 소득은 한 6,800달러 정도 되니까 네. 아주 못 사는 나라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PPP라고 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13,000달러까지 올라가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별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네.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 조그마한 나라도 자기네 돈 따로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수리남 네. 달러라고 따로 이제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농사하고 보크사이트 이제 이런 거 이제 팔아서 이제 먹고 네. 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코카인, 코카인. 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 드라마를 이제 봤으니까 네. 거기에 첫 대사가 그거예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카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예. 작은 나라인데 제일 네.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카인을 요즘에는 이제 재배하는 것도 좀 늘어나는데 네. 주로 뭐냐면은 이제 중간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에 딱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수리남에서 북쪽으로 쫙 카리브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네. 미국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옆으로 쭉 쭉 가면 가면 유럽이 나오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마약 제일 많이 하는 두 시장이 거기인데 그 두 시장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북쪽으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결정하는 곳이 이제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아까 90%가 정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코카인 정제해서 만들고 있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마약 단속반이 이제 이쪽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정글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을 당연히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 나르코스로 유명한 이 콜롬비아의 네. 마약 카르텔들이 이 네. 지역에 진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뭐 기후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농장을 져요. 그래서 코카도 재배하고 그다음에 정글 속에서 직접 정제를 해가지고 공장을 딱 만들어서 이쁘게 만든 다음에 네. 이거를 그러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실어 날라야 되는데 네. 제일 좋은 방법은 물에 안 들키고 하는 방법은 잠수함이죠. 잠수함까지요? 예, 그래서 잠수함을 같이 이제 땅을 딱 파가지고 그 바닷가까지 땅을 딱 사서 잠수함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네. 조그만한 이제 그런 도크도 만들어 놓은 적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럽까지 간다 그러면 계속 잠수함을 가는 게 아니고 잠수할 수 있는 배예요. 쭉 가다가 뭔가 이제 상대방이 나타나고 뭔가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살짝 잠수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 다시 떠올라서.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약 카르텔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잠수함까지 동원해서 이제 운반을 하다가 최근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배를 딱 털어보니까 코카인 700kg이 나와요. 700kg. 예, 700kg이면은 뭐 성인 남자 한 10명 정도 몸무게인데 네.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한 2억 달러 정도 되니까 2억. 요즘 환율로 보면은 한 2,800억?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장사할 만하죠. 보면. 수리남에서는 2톤 나와요, 2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잡힌 게 이제 그 정도니까 아,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마약들이 이제 이 지역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 현금으로 이렇게 다 거래하겠죠. 네. 그래서 이 카르텔에 가서 이제 뭐 서빙 보고 뭐 해주면 제일 짭짤한 돈벌이 되는 거니까 네. 다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절반은 마약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카지노가 그렇게 많아요. 마약 하는 데는 꼭 카지노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몇 개 있어요. 네. 돈 쉽게 벌었으니까 네. 써야죠. 팡팡. 예, 그렇죠. 아니, 그러려고 돈 버는 거지. 뭐 이런 네. 것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라는 것은 또 보통 돈 세탁하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칩으로 바꿔가지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한번 돌고 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세탁을 위한 카지노예요. 그래서 이제 남미의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뭐 마약이나 네. 뭐 다른 걸로 밀수나해서 돈 벌었으면 여기 와서 이제 카지노에서 네. 여기 한번 돌리는 거죠. 너 돈 어디서 났어? 저 수리남 카지노에서 돈 땄는데요. 저기 얼마 딴 거 증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돈 세탁이 되는 깨끗한 네. 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돈 세탁하는 카지노가 되게 많고 네. 예, 얼마 전에 재밌던 일이 뭐냐면은 이 암스테르담 스키폴 이제 공항에서 이 수십억 유로 어마어마한 돈 현찰이 네. 이제 홍콩으로 가는 거를 이제 네덜란드 세관이 적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찰 수십억 유로 이 현찰을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대부분 이제 밀수나 관련된 범죄 조직인데 네. 누가 보낸 거예요? 딱 까보니까 수리남 중앙은행인 거예요. 오. 예. 분명히 이거 뭔가 돈 세탁이나 뭔가 이상한 건데 네. 그 수리남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니네 보낸 거 맞냐? 중앙은행한테. 예. 우리 홍콩으로 보내. 야, 그럼 송금을 하지. 이걸 다 현금으로 왜 보내냐? 우리 맘이지. 그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이 보낸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돈 세탁에 이제 중앙은행까지 동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있지만 이제 검증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준 거죠. 그냥 보냈대요? 어쩔 수 없죠. 국가 간에 이제 뭐 나서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기서는 또 아까 브라질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네. 금이 이제 많이 채굴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을 잘 채굴을 해서 국가적으로 잘 관리해서 팔아서 여러 사람들이 쓰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고 또 어디가 쓰나요? 다 혼자? 몰래 이제 그 정글을 마음대로 개간해가지고 네. 거기서 채굴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아. 불법 채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경만 나빠지고 나라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금을 또 분리할 때 수은이나 여러 가지 아주 독한 이제 화학약품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금을 또 빼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금을 빼내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들고 들어가는데 세관에 걸려요. 그럼 너 이 금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되나요? 증명을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이거 밀수다. 네. 너 불법으로 그거 채굴했지. 네. 사실은 이제 뺏겨야 되는데 뒤집어 보면 또 중앙은행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번엔 중앙은행이 아니고 우리로 따지면 조폐공사 같은 돈 찍어내는 조폐국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저기 수리남 조폐국에서 정식으로 내가 산 거야. 여기 영수증도 있어.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폐국이 이제 이런 금 채굴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장만 찍어주고 이제 돈 받는 돈 거죠. 받고.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불법 채굴을 한 금을 빼내갈 수 있도록 네.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 많은 모습들이 사실은 뭐 과장이나 네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이제 현실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보면은.
수리남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이 모든 나라가 다 네. 좋고 잘 되고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음. 수리남 같은 나라는 사실 잘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꽤 있어요.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좀 하고 음.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 도와주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적절하게 하면 인구 한 6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네. 나라에서 있는 나무만 음. 잘 잘라 팔고 그다음에 관광객들 잘 받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명색이 카리브해잖아요. 네. 관광 조금 리조트 몇 개 짓고 이러면 사실은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사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은 나라에 여러 개의 인종, 배경이 다른 사람들, 네. 예, 언어도 다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리남에 살지만 수리남의 어떤 국민이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같이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 이런 집단이 훨씬 중요하고 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수리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예. 네. 저는 이제 드라마 보기 전에 이 수리남에 대한 이런 지식을 좀 보고 네. 듣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봤으면 더 네. 훨씬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수리남 그 넷플릭스에 제안을 한번 해볼까요? 아, 네. 5분 요약 짤 뭐 이렇게 해서 보내서.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수리남 이제 뭐 드라마 시작만 했는데 아. 빨리 끝까지 또 한번 또 봐야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네.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수리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